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태스크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드 카드를 생성을 했을 때 해당된 이 보드 카드를 보드 아이디에 맞게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거고, 핸들 세이브라는 함수로 남겨놓았던 태스크 저장하는 이 기능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들 세이브 이 부분부터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타이틀이 없거나 혹은 스타트 데이트나 엔드 데이트가 없을 때 에러 메시지를 반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스트 UI를 이렇게 불러줄 텐데, 자, 베리언트 속성에 디스트럭티브 속성을 넣어서 빨간색 UI가 뜨도록 해준 다음에 기입되지 않은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일, 마감일, 종료일이라 할까요? 필수값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수파베이스와 연동하는 작업을 또 해주면 되겠죠. 트라이 캐치 구문, 트라이 캐치 해주시고,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의 서버 에러는 우리가 훅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스트 데이터 스테이터스 에러가 이렇게 있었고, 에이싱크 어웨이트 구문을 쓰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수파베이스를 호출을 해서 from 우리는 tasks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은 말 그대로 타이틀 값을 넣어주면 되고, 스타트 데이트는 이제 스타트 데이트 값을 넣어주면 되고, 엔드 데이트는 이제 엔드 데이트 값을 넣어주면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앞에 있는 타이틀,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의 이 스네이크 케이스로 작성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명을 그대로 기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서 키 밸류 값이 같으면 하나로 이렇게 줄여서 써도 되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뭔가 좀 명시적으로 할당되는 느낌을 더 가져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터링을 거치죠. 이제 어떤 값이 동등한지는 이제 id 값으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이 아이디는 우리가 위에서 이 유즈 파람으로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반환되는 값이 있으면 이 select를 써서 조회를 하면 이 데이터에 담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에러도 여기랑 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됐으면 여기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태스크 저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정한 태스크에 마감일을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좀 귀엽게 디스크립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에러가 또 발생을 하면 이 부분에 에러를 또 넣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저장 기능은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할당이 되어야 하니까 이 아래쪽에 로직은 이제 제거해 주시고, 이 라벨 데이터 피커 쪽에 온체인지 프롭스 이벤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set start date 넣어주시고, 온체인지에 set end date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스크 쪽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위에서
이 부분까지 지금 할당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 환경 가볼까요? 터미널을 여시고 npm run dev. 자, 로컬 환경 와서 확인해 보면, 자, add new page 버튼 눌러주시고, 자, 새롭게 태스크가 생성됐고, 여기서 두 번째 태스크 제목 날짜를 선택해 주고, 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변경된 제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가 않죠.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그제서야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저장되는 시점에 이 태스크에 대한 조회되는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어디서 해줘야 되죠? VS 코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오셔서 핸들 세이브 부분에 저장이 완료되는 시점이 어디죠? 이 부분이죠. 저장이 완료가 된 시점에 데이터 값이 있고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번일 때 토스트 UI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 아래쪽에 서버에서 데이터 갱신 후 상태값 업데이트 라고 해주고, 이 부분이 뭐죠? 내비게이션 저쪽이죠. 이름을 제가 사이드 내비게이션이죠. 사이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 리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 이렇게 태스크 함수를 훅을 호출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디죠? 우리가 이 getTaskS 이 부분에 이 getTaskS를 호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page.tsx 파일 가셔서 위쪽에 뭐 훅을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use getTaskS 훅에서 저 getTaskS 이 함수를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호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etTaskS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고,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죠. 자, 첫 번째 이 부분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고 저장하면은 저장이 됐죠. 근데 지금 이제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날짜가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VS 코드 가셔서,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리턴을 해주지 않아서 오류가 나는 것 같네요. 자, 리턴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줘서 이 함수를 종료시키는 코드를 넣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면 안녕하세요 222 하고 저장하면, 자, 이제는 에러가 잘 뱉어내고 또 이렇게 넣어진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은 네, 저장이 잘 되죠. 자, 물론 이 캘린더 날짜를 현재 날짜보다 이전으로 선택되지 않는 기능도 사실 넣어줘야지 완성도가 높아지겠지만, 그 부분은 좀 디벨롭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장 기능까지 해봤고, 여기 이제 딜리트 기능 눌렀을 때 해당 보드를 삭제하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드 모드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보드가 생성이 됐으면, 자, 새로 고침하면은 잘 남아있죠. 그리고 딜리트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은 이제 기능이 없으니까 동작하지 않는데 이 딜리트 기능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기능은 이제 보드카드 컴포넌트에서 진행이 될 거고, 이 부분에서 어디죠? 이 딜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훅스 폴더 안에 APIs 폴더 안에 use delete task라는 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use delete 뭐 보드 이런 식으로 해서 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use
클라이언트 넣어주시고 펑션 use delete 보드 이렇게 훅 함수를 훅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const 자 delete 뭐 보드 이런 식으로 하나 함수를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결국에 return으로 이제 delete 보드를 해줄 거고 export use delete 보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async 키워드가 들어가고 try catch에 에러에 이 부분도 동일한 에러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 구조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import toast from 훅에서 use 토스트에서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저 태스크를 조타이에서 태스크 애텀으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use 애텀 해서 태스크 애텀 그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딜리트가 동작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뭐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컬럼 안에 있는 배열 데이터를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DB상에서 스파베이스 상에서는 딜리트가 아니라 보드즈라는 컬럼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사실 이 보드즈도 테이블을 따로 관리해서 테이블 간의 조인을 통해서 데이터 컬럼을 삭제해 주겠지만 우리는 스파베이스 내에서 보드즈라는 컬럼에서 배열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열 데이터 안에 있는 id 값을 찾아서 삭제해 준 다음에 그 보드를 다시 갱신해 주는 업데이트 해주는 로직으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자가 두 개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태스크 아이디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드 아이디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해당 컬럼을 찾은 다음에 보드 아이디를 찾아서 삭제해줘서 업데이트 해주는 그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스크를 불러와 준 다음에 두 번째로 요 훅을 통해서 get task by id를 하면은 우리가 태스크 아이디에 대한 컬럼 데이터 하나를 호출할 수 있었죠. 이거를 use get task by id 훅으로 만들어 놨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 위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훅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동작을 하면서 데이터가 이제 애텀에 있는 태스크에 할당이 되고 우리는 그 태스크를 여기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불러들이는 이 함수가 먼저 호출된 다음에 atoms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트, 스테이터스, 뭐 에러 이런 기본 구조로 가지고 가서 스파베이스에 from tasks에 자 업데이트를 넣어 줄 건데 자, 우리는 보드즈라는 컬럼만 바꿔 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배열로 이렇게 할당을 해줄 거고 특정 id 값을 찾아서 그 id 값에 대한 태스크 아이디를 비교를 해서 이 보드즈를 업데이트 해주는 로직을 짜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대신에 만약에 수정이나 뭐 삭제 이런 게 완료가 되면 스테이터스 코드가 204가 날아올 거고 이때는 토스트 UI로 타이틀에 선택한 투두 보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할 일이 생기시면 투두보드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삭제가 되면 그 태스크를 갱신을 해줘야지 실시간으로 삭제된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활용되는 게 뭐죠? 저렇게 태스크 by id 저 함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러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딜리트 보드만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 보드즈를 빈 배열로 날려버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저 태스크를 불러오니까 이 태스크 안에 있는 뭐죠? 보드즈를 불러와야겠죠. 보드즈에 필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를 순회를 하면서 보드즈라는 배열을 순회하면서 하나하나를 저는 보드라는 인자로 할당을 받아서 타입은 보드겠죠. 자, 보드 아이디랑 같지 않은 것만 리턴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로 받은 보드 아이디를 비교를 해서 필터링을 일치하지 않는 것만 추출해서 새롭게 배열을 만들어서 보드즈에 할당해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치면 마치 삭제가 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index.ts 오셔서 자 use delete 보드 준 다음에 훅을 이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드 카드 쪽에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겠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const handle delete 보드 한 다음에 자, use delete 보드 훅을 호출해 준 다음에 넘버로 감싼 id를 넣어주고 이제 보드에 id를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id는 이제 use 파람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고, 이 보드 아이디는 지금 우리가 프롭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얼추 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딜리트 부분에서 온 클릭 이벤트로 동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주석으로 하나 달아줄까요? 태스크에 개별 투두 보드 삭제 투두 보드 한 건 삭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 부분도 해주면 좋겠네요. 캘린더 박스는 이제 리드 온리 속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true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캘린더가 열리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한번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했을 때 요 딜리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일단은 리드 온리 속성 때문에 캘린더가 보이지 않고요. 자, 딜리트 하면은 잘 삭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 고침해보면 데이터가 잘 보이지 않고 등록하고 삭제하면 다시 화면이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일단 삭제 기능까지 잘 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능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 태스크를 검색하는 기능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애드 컨텐츠 눌렀을 때 지금 이 날짜 데이터가 선택이 안 되는 지금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만 수정해서 하면은 이번 Next.js 베이직 컨텐츠 교육 과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완성을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